네, 여러분 지금 사진에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왼쪽이 이낙연, 오른쪽이 이준석, 개혁신당의 공동 대표입니다. 오늘 밤, 내일 아침, 뭐 특별한 사정이 새로 생기지 않는 한 두 사람은 이제 결별하는 수순에 접어든 것 같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이제 이낙연 공동대표가 별도로 기자회견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 아마 개혁신당, 이제 분당을 한다, 결별을 한다, 그걸 공식적으로 밝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준석, 이낙연 두 사람의 손을 잡고 통합 새로운 당을 창당을 한다. 그래서 그 당의 이름이 개혁신당이다라고 한 지 정확하게 10일 만에 그 두 사람이 2월 19일 날 이제 찢어지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결혼 성서 성원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찢어지는 것,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물으니까 그걸 위장 결혼이라고 했습니다. 돈을 보고 한 위장 결혼이다. 그래서 위장 결혼을 한 뒤에 2월 15일 날 국가보조금, 경상보조금이죠. 이제 2024년 1분기에 들어오는 보조금, 그 보조금에 이 당원 현역 의원들의 그 등록 마감일자가 2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1사분기의 한 가운데 해당되는 날이 2월 15일인데 2월 15일 날 현재 현역 의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국고 보조금의 액수가 20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워낙은 3천만 원 정도밖에 못 받을 것을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합류함에 따라서 5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6억 6천만 원이 됐던 겁니다. 이제 이것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보조금 사기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보조금 사기 그 말도 맞고 저보고 붙여보라면 지참금 사기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개혁신당에 시집을 오면서 함께 들고 온 돈 6억 6천만 원, 그 돈을 사기친 거 아니냐. 그래서 지참금 사기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당이 합해지고 찢어지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겉으로는 뭐 명분이요, 뭐 당명이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딱 두 가지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돈 문제고 하나는 공천권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의 공천권을 누가 가지고 오느냐? 그 주도권 문제인 것입니다. 공천권 문제는 지금 개혁신당이 개방형 경쟁 명부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건 뭐냐? 비례대표 후보들을 쭉 정한 다음에 비례대표 후보의 그 순번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앞에 1번, 2번, 3번 뭐 당선 확실시 되는 곳에 자기 이름을 넣느냐 아니면 13번째, 15번째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곳에 이름을 넣느냐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이것을 당 지도부가 인위적으로 정하지 말고 당원 투표를 통해서 그 순서를 정하자. 마치 거대 양당이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당원들 투표로 그 득표 순서에 의해서 최고위원을 안배하듯이 그렇게 하자. 이제 이게 개방형 경쟁 명부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준석 입장에서는 자기 지지자들이 개혁신당 내에 계속 강력한 스크럼을 짜고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이준석 지지자들이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준석 지지자가 이탈을 하고 흔들리고 있다면은 바로 이 개방형 경쟁 명부에 의한 비례대표 후보 순번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중지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중지시켜야 되느냐? 여기에 바로 결혼 지참금 6억 6천만 원을 들고 온 무소속 배복주 의원과의 문제가 여기에 불거져 있던 겁니다. 배복주 의원은 전장년 대표의 배우자 되는 사람이고 그 전장년에 운동을 해온 사람이고 그래서 이준석하고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람이고 이준석을 지지하는 젊은 남성층하고도 충돌하는 사람인 겁니다. 이제 지금 배복주는 이제 이준석이 계속 반박을 하고 있지요. 이준석을 향해서 정치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문제가 충돌이 돼 있어서 아무튼 이준석 대표는 이 배복주 의원 문제를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지 않으면 자기 지지자들의 이탈을 막을 수 없다. 이런 이제 절박한 심정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대표 측으로부터 이 캠페인 주도권을 달라, 캠페인 전권, 이제 이것을 달라 했다는 건데요. 이것은 선거 공약을 뭐를 내놓느냐, 이제 공천권을 누가 행사하느냐,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국고 보조금 6억 6천만 원, 이걸 누가 집행하느냐, 이런 문제가 다 걸려 있는 겁니다. 캠페인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에 관한 전권을 내놓아라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낙연 대표는 바지저고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2월 19일 하루 종일 개혁신당 문제로 여의도 정치판이 시끄러웠습니다. 통합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 이낙연 공동대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준석 공동대표가 전권 위임 의결을 강행하자 이낙연 대표가 회의 중간에 나가며 반발을 했다. 이낙연 측은 이준석의 사당화라고 비판했고 이준석 측은 격한 모습은 통합에 맞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다. 총선 지휘권을 놓고 두 대표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결별 위기를 맞고 있다. 이제 이런 건데요. 지금 이낙연 대표 측 김종민 최고의 말을 들어보면은 사실상 결별, 분당, 이런 것을 통보한 것이라 다름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낙연 측, 김종민,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별도의 모임을 갖고 숙고의 숙고를 거듭한 다음에 내일 아침 10시에 이것을 공식화하는 그런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지금 개혁신당에 대한 법적 조건과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개혁신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하나의 당으로 정확하게 지금 등록 절차를 모두 마쳤는지, 그래서 법적 등기 대표로 이준석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으며 나머지 그 이낙연, 그다음에 김종민, 그다음에 금태섭, 양양자, 조홍천, 이제 이원욱 이런 사람들은 그 당직이 최고위원 기타 등등으로 지금 그렇게 등록이 돼 있는 건지, 그래서 개혁신당이 정확하게 법적 절차가 끝난 그런 합당이 완전히 완결된 그런 진일정당으로 지금 법적 이 조건을 여건을 갖추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과정 속에 있는 건지,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그 국고 보조금 6억 6천만 원이 그대로 개혁신당의 몫인지 아니면 이것이 파열음을 내고 찢어지게 될 경우에, 분당이 될 경우에, 그래서 의원들의 숫자가 5명을 채우지 못하고 다시 2대3, 1대4 이렇게 나뉘게 될 때, 그때 이 6억 6천만 원의 국고 보조금은 다시 국고로 환수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런 복잡한 문제가 지금 남아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낙연 측의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준석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데려오기 위해서,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천하람과 이기인, 천하용인이라고 했던 이준석 사람을 심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최고위원 회의에서 4가지 주요 안건을 의결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준석 공동대표에게 선거 캠페인 및 정책 결정 위임한다. 두 번째는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세 번째는 중앙당 산하의 4대 위기 전략센터를 신설한다. 네 번째는 정무직 담당자를 임명한다. 이제 이런 건데요. 여기에서 첫 번째, 이준석에게 선거 캠페인 및 정책 결정을 위임한다. 이것은 사실 4월 10일 이 총선거를 앞두고
개혁신당의 모든 권한을 이준석 한 사람에게 몰아준다. 그런 뜻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 설치 겸 이것은 배복주 의원에 대해서 당원 자격을 심사한 다음에 배복주 의원을 다시 쫓아내겠다. 이런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중에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이 반대한 안건은 이준석 공동대표 선거 캠페인 및 정책결정 위임권이다. 특히 4개의 안건 중 해당 안건에 대한 토론이 가장 길게 이루어졌고 고성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회의 중간에 퇴장해서 기자들에게 오늘 안건에 대해 계속 일방적으로 처리하자고 했고 마지막으로 안건이 선거 캠페인 및 정책 결정권이라며 제가 했던 쟁점은 간단하다. 선거운동 전체를 다 이준석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 민주정당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어서 어떤 업무를 맡긴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 다 맡겨달라는 것이다. 또 정책 결정권도 위임해달라는 것인데 어떤 민주정당에서도 최고위원회에서 정책 검토도 안 해보고 어떻게 개인한테 다 위임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전두환 얘기를 꺼냈습니다. 전두환이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니 국보위를 만들어 여기다 다 위임해달라면서 국회를 해산한 것과 뭐가 다른가? 우리가 그런 비민주적이고 반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어떻게 같이 하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미 고인이 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왜 툭 하면은 이런데 끌어다 붙이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할 수 없습니다. 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 오늘 오전 중에 공지를 통해서 오늘 개혁신당 최고위원회는 이준석 사당을 공식적으로 의결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공식적으로 사당화를 관철했다면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공식 절차를 앞세워 사당화를 의결하고 인정하기를 요구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9일에 통합 합의를 깨는 결정이다 그랬는데 왜 여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 끌어넣습니까? 이런 거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아무나 갖다 끌어다 붙이는 거 이런 거를 정치인들이 흔히 무감각적으로 한다. 저는 이렇게 비판을 하고 싶은데요. 별로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이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과 야당 교체에 대한 국민의 여망과 제3제 통합 정신을 깨트리는 어떤 비민주적 절차와 내용에도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 그랬는데 이제 이준석 공동대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비효율적인 당 운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맞섰는데요. 당 출범 후 일주일 정도 운영하면서 있었던 운영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고위 권한의 일부를 저에게 위임 전결하는 것을 의결했다 이랬는데요.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내부에서 결정한 다음에 마지막 결재를 이낙연 공동대표한테 받는 모양새가 돼서는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뭐 이런 불만을 가졌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이 뭐 일주일 동안 그동안 속으로 부글부글 끓으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고 어떻게든 뭐 봉합을 해보려고 했으나 끝내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기다려 보면은 이제 이 분당 사태가 확실하게 어떻게 결말이 지어질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